안녕하세요. 안양 KGC 프로농구단 정태호 트레이너입니다. 선수 트레이너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선수의 모든 것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과목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필요하고 다 좋은데 이제 정작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이론적인 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 외에도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누가 알려주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 어떤 그런 그냥 쉽게 우리 표현으로는 어떤 심리라든지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주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선수가 다친 거는 딱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상황에 따라서 선수 본인이 아픈 거를 숨길 수도 있고 혹은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감독님이 아픈 거를 숨기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숨기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평소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제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부상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거. 그런 걸로는 정확하게 부상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분명히 맞는 건데 그게 틀리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선수를 그 부상을 무슨 MRI를 찍지 않고 그런 거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일을 잘하고 싶으면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저절로 자꾸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수들이랑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아마 자세히는 못 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있는 그 치료실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웨이트장 그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그 치료실을 통해서 계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계단 올라가면 그 위에가 이제 선수들이 그 쉬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숙소가 있을 때는 거기가 숙소였거든요. 지금은 거기서 계속 생활하진 않고 퇴근하고 집에 가고 하는데 낮에는 거기서 쉬고 이렇게 해요. 거기가 이제 그 자기들 방인데 그 내려와서 통하는 길이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항상 이제 제일 먼저 치료실로 오게 됩니다. 선수들이 무조건 방에서 나오면 치료실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웨이트장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경기를 하고 거기서는 선수들이 항상 지나당기고 뭐 물리치료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테이핑도 거기서 하겠고 훈련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뭐 신발도 갈아 신고 거기서 모든 거를 쉬기도 하고 경기도 보고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그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화하고 서로 이제 좀 얘기도 터놓으면서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남자 팀에서만 계속 일해봤는데 남자 팀에는 여자 트레이너가 일하기는 사실 좀 제한적이긴 하죠. 예. 이제 같이 지내면 탈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도 많고 해서 이제 같이 지내는 거에서 여자 트레이너가 있거나 여자 스텝이 있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자 트레이너가 일하는 경우는 딱 한 번 봤는데 이제 상주하는 그런 트레이너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자 팀에는 여자 트레이너가 꼭 있습니다. 네, 여자 트레이너는 여자 트레이너들이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자 팀에는, 여자 프로 팀에는 여자 농구나 여자 배구 이런 팀에는 거의 여자 트레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너무 뿌듯하게 생각한 게 그때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그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AT 공부를. 그 AT 책 지금 아마 한국 그 이름으로 운동손상학이라는 책 있죠. 네. 그 책을 원서로 해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그
그 뭐랄까 스터디 그룹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엄청 좀 빡세게 그 공부를 시켜서 그 했던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때 힘들게 공부해 놓은 게 기억에 오랫동안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공부했던 게 저는 그 팀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근데 지금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팀에 들어오고 구단에 들어오고 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그냥 오고,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때는 어떤 그런 협회 단체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안 돼 있었어요. 이게 정형화가 잘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카타라는 그 대한 선수 트레이너 협회가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정형화가 많이 돼서 거기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좀 쉬운이라고 할까요? 좀 제일 정형화된 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좀 몇 달 정도는 그냥 피트니스 센터에서 좀 일해보다가 바로 그해 9월달, 8월달부터 이제 농구단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된다. 학교 다닐 때는 그 이론적인 베이스를 많이 쌓아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워낙 뭐 유튜브나 그런 좋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사실 좀 되게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그 자료인지를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근데 지금은 정말 좋은 자료가 아니면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이게 딱 조회수나 이런 걸로 딱 검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자극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너무 쫓는 경향이 점점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좋은 게 맞는데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이, 내 줏대가 없이 그냥 좋은 것만 쫓다 보면 나중에 결국 내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냥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이론적인 거에 최대한 많이 쌓아놓고, 내 기초를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 더 붙여나가면서 그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것만 쫓아다니면서 혹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듭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자. 역지사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